혹시 밤이 되면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시나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마디 다정한 말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중장년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조용해지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인데 어쩐지 마음속엔 쓸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하고 따뜻한 접촉을 갈망하며 때로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행동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 돌봄의 일부입니다. 오늘 저는 중장년 여성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몸과 마음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담담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이해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건 남자나 하는 것,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여성 스스로도 자위를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자위를 건강한 자기 돌봄으로 분명히 정의합니다. 자기 몸을 알고 나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쾌락을 넘어서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년 여성의 자위는 단지 성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고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내 몸과 마음을 다시금 보듬는 자기 회복의 과정입니다. 더 이상 몰래, 부끄럽게가 아니라 당연하고 건강하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 그건 사랑받아 마땅한 여성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나이 들면 그런 욕구 없어지잖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폐경이 성적 욕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월경이 멈춘다고 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따뜻한 접촉을 갈망하는 본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폐경 이후야말로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미뤄왔던 내 감정, 내 몸, 내 욕망을 이제야 들여다보게 되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폐경 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변화하지만 욕망은 더욱 섬세해지고 깊어집니다. 다만 그 욕구를 말로 꺼내기 어려워 혼자서 감추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부부가 은연중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을까? 나는 아직 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혹은 반대로 왜 자꾸 요구하지? 난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런 감정의 차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적 욕구가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이나 생리적 충동에 의해 욕구가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감정적 연결, 관계의 안정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전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욕구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남성은 빠르게 욕구를 표현하지만 여성은 내면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감정과 연결되어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속도와 방식의 차이가 오해와 거리감으로 번지기 쉽다는 겁니다. 한쪽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강요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섞지 못한 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차이입니다. 이해가 시작될 때 억울함과 서운함 대신 배려와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성이라는 주제를 부끄러움이 아닌 대화의 주제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요즘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서로를 위해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친밀감을 만들어갑니다. 셋째,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손을 잡고 자는 것,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 가볍게 어깨를 감싸주는 작은 접촉 하나도 두 사람의 욕구를 천천히 따뜻하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성은 욕구 이전의 관계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배워갈 용기만 있다면 중장년 이후에도 부부는 충분히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위를 단순히 성적인 행위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에게 자위는 쾌락 그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위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나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혹은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이 어색하다며 스스로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위는 결코 나이와 상관없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위는 반드시 성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야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몸 전체를 천천히 느끼고 감각을 깨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령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에 욕실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푼 뒤 부드러운 손끝으로 어깨나 가슴, 배처럼 편한 부위를 살며시 쓰다듬어 보는 것도 훌륭한 자기 돌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감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마음껏 느끼는 연습입니다. 만약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면 클리토리스처럼 예민한 부위를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천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기구를 사용해 천천히 자극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해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피어나는 감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여성의 자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꼭 그런 도구를 사용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이 편안한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와의 약속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외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 내 감정, 내 리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위는 단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몸이 편안하며 감정이 안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위를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공간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집안일이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공간을 잊고 삽니다. 방 하나, 시간 한 구석도 온전히 내 것이라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만은 나를 위해 정해두자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위의 루틴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가령 아침 일찍이나 모든 일이 끝난 늦은 밤 스스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고정된 나만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늘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침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방 안의 작은 코너, 햇살 드는 의자 옆, 향초 하나 켤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곳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은은한 조명을 켜거나 포근한 담요를 덮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며 감각이 깨어나는 준비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누군가 들어올까 불안하다면 결코 편하게 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온전히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정해두고 루틴처럼 반복하다 보면 자위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낯선 행위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건 자위가 단순히 육체적 쾌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사랑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단 몇 분이라도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누려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위가 건강에 좋다고? 그냥 혼자 외롭게 하는 건데 무슨 도움이 돼?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입니다. 자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가진 의학적으로도 인정된 신체 회복 행위입니다. 첫째, 호르몬 조절 효과입니다. 자위 중 특히 절정에 이를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감을 줄이며 심지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작용까지 합니다. 중장년기 이후 갱년기로 인한 감정 기복이나 짜증, 불면 등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자위는 약을 먹지 않고도 내 몸 안의 화학 반응으로 정서적 균형을 찾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자위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박수와 체온을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하는 신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밤마다 뒤척이던 여성들이 자위 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뇌파의 변화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약보다 부작용 없는 수면 보조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골반저근과 질 건강 유지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골반저근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배뇨 장애, 지렴, 성교통 같은 불편이 생기기도 하죠. 자위는 이 부위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질 내 환경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골반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자존감 회복입니다. 자위는 단지 육체적인 자극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에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긍심은 중장년 여성이 갱년기와 노화를 거치며 잃어버린 자기 존중감을 되찾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자위를 꾸준히 실천한 여성들은 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심리적 도구입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외면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의 리듬에 맞춰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회복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위를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들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남들이 알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걸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민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여성은 조심해야 한다. 엄마는 욕망이 없어야 한다. 나이 들면 성적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다. 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도, 욕망을 갖는 것도, 자신을 어루만지며 회복하는 것도 전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시선에 너무 오래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틀을 스스로 벗어날 때입니다. 누구의 허락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몸이 허락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위를 한다는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믿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중장년 여성이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이 사회에 던지는 작고 강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느낄 수 있으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거울 앞에 선 나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조금은 지친 내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끝으로 내 몸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괜찮아. 너는 충분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아마도 마음 한편엔 오래도록 말 못한 쓸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엔 누군가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한 욕망, 조용히 삼켜야 했던 감정,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오랜 침묵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부끄러움에서 용기로, 외로움에서 연결로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몸은 나이가 들었을지언정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욕구는 억누를 게 아니라 돌보고 들여다봐야 할 당신의 진짜 목소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늘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부드럽게 나를 쓰다듬는 손끝에서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지 쾌락이나 위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나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의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의 중심에 당신 자신을 놓아주세요. 고맙습니다.